안녕하세요. 주간 창작의 큐루입니다. 네. 엄청 조용하네요. 현 시각 4시 10분. 네. 4시 10분이에요. 이번 주는 당작소입니다. 당신의 창작물을 소개하는 시간. 무지하게 오랜만에 마지막이 7개월 전쯤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안부님 작업 제가 한번 소개했었죠. 아무튼 엄청 오랜만에 그 주간 창작 계정으로 작품을 소개해 주십사 하는 메일이 하나,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한 메일이 하나 도착해서 작품을 소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가분은요, 유형주 작가님이십니다. 그림 그리는 분이시고요. 그림이 아주 볼만합니다. 여러가지 의미로 볼만하고 의미심장하고 그래요. 말 길게 할 거 없이 그 작가님이 저한테 작가 노트를 보내주신 게 있어요. 거기서 제가 일부분 발췌한 내용과 함께 그림들을 좀 감상을 해보시죠. 때로 보이지는 않지만 느낄 수 있는 어떤 힘이 나를 무기력하게 만든다. 나 혹은 우리는 억울하고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표현조차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기도 한다. 어린 시절 남자아이들 사이의 파워게임에서 도태되었던 나는 물리적인 힘 대신에 시각적인 힘을 원했다. 사회 수업 시간에 보았던 그 비디오들, 광주 민주화운동, 4.19 혁명, 6월 항쟁 등의 영상들은 내게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 그 시절의 나는 그 영상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견뎌야 할지 고민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약자들은 늘 어떤 힘에 대항한다. 나는 그 힘을 표현하고 싶은 갈증을 느껴왔다. 그것이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무기력을 극복하는 힘. 자, 그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특이한 점은 작가분이 세상의 어떤 압도적이고 부조리한 권력에 대한 분노나 저항의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을 그려내는데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위에 제가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이 작가분이 유형주님께서 80년대 민중미술과 자신의 그림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한 내용이 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민중화가들이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그려내는 거에 집중했던 것에 반해 유형주님은 부조리한 현실 하에 놓인 인물들에 집중을 합니다. 이 인물들이 어떤 슬픔이나 고통이나 무기력 같은 감정에 빠져 있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뭔가 새로운 걸 모색하면서 고민을 해보기도 하고, 또 뭔가를 염원해 보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그려냅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모든 그림에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물론 다 다른 사람이겠지만 각 그림은 한 명의 인물만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에서도 2명 이상의 인물이 동시에 등장하지를 않아요. 이게 같은 원인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인물들일 텐데, 근데 철저하게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대적인 특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언급했던 민중미술 화가들 같은 경우에 민족주의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이념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때로 그리는 게 여러 명을 한꺼번에 그리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오늘날은 그런 이념의 공유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특정 인물이나 특정 국가로 표상할 수 있었던 어떤 부정한 권력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 완전히 나노 단위로 흩뿌려져서 배어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거니즘과 농민운동이 충돌하는 거죠. 혹은 페미니즘과 노동운동이 충돌하든지, 이게 8, 90년대 식으로 어떤 이념과 이념 간의 연대를 통해서 함께 세상을 좋게 바꿔나가자 하는 식의 사고방식 자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자본은 더 고도화됐죠.
오늘날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유일한 이슈는 뭡니까? 생존 경쟁이에요. 생존 경쟁. 그 생존 경쟁이라는 게 결국은 나와 내 주변의 친구들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우리 일상 생활 속에 배어 들어와 있는 흩뿌려진 권력 같은 건데, 결국은 나랑 같은 이유로 고통받고 있는데 친구도 내 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그런 연유로 이 인물들은 한 캔버스에 함께 그려질 기회조차 박탈된 거 아닌가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어쨌건 확실히 인물들한테서 어떤 힘이 느껴집니다. 심지어 이 인물들이 시리에 빠져있거나 아니면 무기력, 슬픔에 빠져있는 그런 그림에서조차 어떤 에너지가 분출되는 게 느껴집니다. 이 에너지가 유영준님이 말하는 어떤 힘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뭐 현실에서는 나약하지만 캔버스 앞에서 화가는 신적인 존재나 마찬가지죠. 신은 뭔가를 창조해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창작을 주업으로 삼는 화가, 뭐 예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신적인 존재로서의 자의식을 갖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뭐 듀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근데 이 유형준님의 신적인 권능은 어떤 창조주의 권능이라기보다는 파괴의 권능에 더 가까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뭐 아주 쉽게 표현하면 미술적인 화풀이 같은 거죠.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림으로. 아무도 이 사람이 그림으로 화를 내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캔버스 앞에 창작자는 신이니까. 자기 자신 혹은 자신의 감정을 투영한 것 같은 어떤 인물들을 아주 마음껏 망가뜨립니다. 이 파괴의 권능을 이용해서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화가가 진짜로 이 사람이 대책 없이 망가져 있을까요? 오히려 제 눈에는 굉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아주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최대한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효과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게 이런 부분이 창작의 아주 특수한 부분입니다. 망가져 있는 거랑 망가져 있는 인간을 표현하는 거랑은 아주 다른 거예요. 슬픈 거랑 슬픔을 표현하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이 슬픔의 한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은 슬픔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거를 해내기에는 그 사람은 너무 슬퍼요. 그릴 수 없어요. 뭐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쾌락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은 쾌락을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쾌락에 집중해야죠. 그래서 창작자는 자신의 삶 속에서 스스로가 어떤 정신적인 시궁창에 빠지더라도 창작의 과정으로 들어오면 스스로의 감정이나 이념에 대해서 거리를 좀 두게 됩니다. 스스로가 슬픔 자체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와서 슬픔을 느끼고 있는 스스로를 좀 내려다보는 겁니다. 위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구나, 저렇게 느끼고 있구나, 슬픔에 빠진 인간은 저런 거구나 하는 식으로 그거 내려다보면서 고민하는 거죠. 슬픔에 빠진 인간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하고 골몰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창작자와 신의 공통점은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미혹되고 고통에 빠진 가엾은 인간에 대해서 거리감을 두고 굽어보는 거, 뭐 신 같은 시점이죠. 자,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유영준님 작업도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뭐 이런저런 얘기 다 떠나서 그림 보는 재미가 그냥 쏠쏠합니다. 이렇게 붓을 휘두르는데 아주 뭐 아까 얘기했던 화풀이이기도 하고 놀이이기도 하고 그런데 아주 잘 놉니다. 멋있게 잘 놀고 그 휘두르는 붓의 쾌감이 보다 보면은 이렇게 전해져 와요. 그리고 이분 작업 중에 또 재밌는 부분이 작품 제목들입니다. 그려진 인물의 정서를 가늠할 수 있게끔 해주는 문장들을 제목으로 쓰는데 그 문장의 결이 시적입니다. 그래서 몇몇 그림들의 제목을 연결해서 낭독해 보는 걸로 오늘 당작소 영상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뜨거우니까 청춘, 하지만 할 말이 없는 청춘.
어떠한 것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나? 보이지도 들리지도 말할 수도 없는 그곳에서 흘러내리는 감정을 추슬러 본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이렇게 견뎌냈다. 나를 위로해본다. 그래, 언제나 그랬듯이 아무렇지 않게. 밤과 낮 그 사이에서 천천히 나에게 다가오는 작은 빛을 보았다. 다시 그렇게 원점으로. 얘야,